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3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조금 전에 장이 끝났거든요. 오늘 4대 지수가 다시금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히트맵은 혼조세인데요. 그래도 테슬라는 푸르른 그린을 가르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5% 수입차 관세 발표 후에 자동차 업계가 모두 혼돈에 빠진 가운데 테슬라와 이탈리아의 페라리가 상대적 페라리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의 수혜자가 되어야 될 GM, 미국의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비용 상승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로 테슬라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등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차에 부과하는 20% 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관세 부과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좋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머스크는 다만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분명히 말하면 이 관세 부과 조치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테슬라 차량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용 영향이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부품의 4분의 1가량이 해외에서 수입이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배터리 등 부품들을 수입하는 테슬라도 생산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는 경쟁 업체보다 외부 부품 공급 업체에 덜 의존하기 때문에 비교적 무사한 자동차 업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인 페라리도 관세 인상의 여파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페라리 역시 이번 관세 조치로 수익성이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불리는 만큼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평가인데요. 번스타인의 분석가들은 소비자들 가운데 자동차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고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페라리 구매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페라리는 실제로 관세 발표 직후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이날 성명에서 4월 2일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모델의 가격을 최대 10%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이탈리아 북부의 마라넬로 공장에서 모든 차량을 생산하고 있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GM과 포드 등 미국 업체들 역시 관세의 수혜자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GM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46%를 주로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 해외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수익 관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자, 번스타인은 포드와 GM이 올해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망을 조정하더라도 영업이익이 30%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번스타인은 스텔란티스가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차량 중 미국 부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인 승자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자유무역협정 국가에서 만든 부품에는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의 늘어난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업계에서는 관세의 여파로 수입차의 가격이 $4,000 이상, 픽업 트럭과 같은 일부 고급 모델은 가격이 $10,00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JP모건은 최근 관세가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된다면 미국의 자동차 가격은 평균 11.4% 상승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신차 신평균 가격은 약 $50,000로 평균 $5,000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론적으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는 데는 2달 정도 걸리는데요. 미국에 재고로 쌓여 있거나 자동차 관세 발효일인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수입차는 관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당장 3월 물가지수에서 자동차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연구기관인 JD 파워는 관세전 수요로 이달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약 13%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실 분들은 좀 일찍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5,000불 만불이면 여러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 관세의 이 최대 수혜자가 지금 테슬라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자체 생산하는 기업 테슬라 화이팅. 그래서 오늘도 파란불. 자, 인공지능 AI 칩 선두자
엔비디아가 올해 IPO 상장 최대어로 꼽히는 콜위브의 주식을 대거 매입할 계획이라고 CNBC가 27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콜위브가 뭐냐면 이런 로고 보이시죠? 콜위브 여기. 자, 콜위브는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AI 스타트업입니다. 자,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는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IPO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지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콜위브는 2024년 말 기준으로 32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며 2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소를 주요 고객으로 최근에는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100억 달러 넘는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9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배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순손실도 23년 5억 9,370만 달러에서 8억 6,34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조만간 상장이 예상되는 콜위브의 기업 가치는 약 350억 달러. 대박. 한국 돈으로 51조입니다. 이상으로 평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지난해 5월 초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평가받았던 기업 가치 190억 달러가 10개월 만에 약 2배로 성장했습니다. 와우. 이에 콜위브는 침체된 IPO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IPO 최대어답게 모건스탠리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 은행이 상장 공동 주관사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추가 지분 인수는 콜위브의 성공적인 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NBC는 급성장하는 AI 산업이 기술 대기업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가운데 콜위브의 기업 공개에는 IPO 시장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와, 대박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항상 IPO 상장하는 최대어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암이었고, 그렇죠? 이런 최대어들은 항상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IPO 또 매매법이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이 IPO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해도 사실 배당받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상장 이후에 미즈놀과 함께 효과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죠. 자, 오늘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됐잖아요. 연방노동부는 지난주에 실업상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한 주보다 1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인 22만 6천 건을 소폭 밑돈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상을 신청한 계속 실업상 청구 건수는 3월 9일에서 15일 주간 185만 6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5천 건 줄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월가에서는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죠. 자, 연방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이 2.4%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이요. 이는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겁니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이 되는데요. 상무부는 잠정치 대비 수입이 하향 조정한 게 확정치 상향의 주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하게 되죠. 자, 이날 함께 발표된 PC 가격지수 상승률은 작년 4분기 2.4%로 잠정치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지수 상승률은 작년 4분기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확정치 통계에만 발표되는 GDI 증가율은 작년 4분기 4.5%였습니다. 작년 4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소폭 상향 조정됐지만 2024년 연간 성장률은 잠정치 발표 때와 동일하게 2.8%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실질 GDI 증가율은 3.0%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쌈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공부방 이제 딱 3자리 남았거든요. 자, VIP 멤버십 가입 이후에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 지원 링크 딱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겠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확정은 내일 정도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인터뷰가 있고 그래서 바로
8기 공부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VIP 멤버십 가입 이후에 지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정말 바쁘고 주말에도 바쁘고 바쁜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미즈놀이 미즈놀이 주장하는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 근데 문제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거 배우러 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 안에는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엄청난 미즈놀의 특히 4월부터는 신들린 미즈놀 팀장이 신들린 종목 추천을 공부방에서 파격적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저 믿고 한번 가시죠. 또 한 가지, 저희 공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특별히 지난달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다. 이렇게 공부방이 커리큘럼과 모든 것과 정말 저 팀장이 이렇게 갈아 넣을 줄 몰랐다. 네, 제가 여러분 그래도 교육을 전공했고 교사 출신에 좀 티칭을 한다는 한때 1타 강사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 중, 단기의 커리큘럼을 짜게 되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문제와 학습자에 대한 눈높이와 그 다음에 심리학에 기초한 분석이 들어가게 되죠. 무엇보다 미즈놀의 커리큘럼은 실질 중심, 실전 중심,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너무 길면 또 여기까지 안 들으시는 거 아니까 여기까지 하고 안 들으면 말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